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0월 6일로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 중 철원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구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혈전 끝에 물리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2년 10월 이후 중공군의 공세로 고지 쟁탈전이 돌입됩니다. 같은 해 10월 6일 중공군 제38군이 백마고지 공격을 개시합니다. 열흘간의 쟁탈전 동안 고지 주인이 7회나 바뀌는 혈전입니다. 그리고 1952년 10월 15일 국군 제9사단이 백마고지에서 적을 완전히 격퇴합니다. 제9사단은 혈전 끝에 중공군 정예부대 1만 3천여 명을 경멸하는 큰 전과를 획득합니다. 따라서 제9사단은 국군의 우수한 전투 능력을 과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상승 백마휘호를 하사받습니다. 이어서 10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미얀마의 국립묘지격인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83년 10월 8일 전두환 대통령이 6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6개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인데요. 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8분 아웅산 묘지에서 폭탄이 폭발합니다.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의 외교사절과 수행원이 순직, 14명이 상처를 입고 범인 2명은 생포, 1명은 도주 중 사살됩니다. 이후 1983년 11월 4일 미얀마 사건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북한과는 단교 조치되는데요. 2014년 6월 순직한 수행원 추모비가 31년 만에 아웅산 현지에 건립됩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는 북한이 해외에서 자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테러 시도입니다. 따라서 이후 북한은 국제 테러 집단으로 낙인 찍히며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이어서 10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10월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신형자주포의 전투장비 사용가 판정을 내리면서 155mm 자주곡사포 K9으로 정식 명칭이 부여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89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 화포체계실에서 신형자주 곡사포 개념 연구가 시작됩니다. 1995년 9월 5일 XK9 시제품 안흥종합 시험장에서 종합평가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1998년 10월 2일 육군본부가 합동참모본부에 XK9 자주포 전투장비 사용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2일 합동참모본부가 XK9 자주포의 전투장비 사용을 의결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12월 12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삼성 테크인과 K9 자주포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K9 자주포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세계 정상급 자주 곡사포의 국내 개발이 성공됩니다. 또한 이후 K9 자주포는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등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세계 각국에 수출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